흑역사 사용 공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친구에게 카톡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입었던 팬티까지 다 바닥에 꺼내놓고 검은 봉지만이 나왔을 때 푸른 눈에 백룡을 가져간 뒤 찢어버렸습니다. 심심한 찰나에 분탕이나 쳐볼까 싶었습니다. 너 누군데 도대체?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흑역사 사용 공장 하러 왔고요. 사연이 총 21개가 왔는데 좀 몇 개 빼고 실질적으로 한 15개 정도일 듯. 그래서 오늘의 흑역사 사용 공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연이 제가 처음에는 걸을까 했거든요. 흑역사하기에 너무 슬픈 내용이어서 걸을까 했는데 아니 또 생각해보면 나라고 생각해보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흑역사거든요.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하면 웃겨서 일단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친구가 없었던 꿀벌. 제가 고등학생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고 수행평가랑 실험만으로 평가하는 과학연구라는 과목이 있어요. 대학교 조별과제처럼 진행하는 형식인데 학교에서 친구가 없어서 반에서 가장 착한 애들 2명이랑 같이 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얘네 2명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스 탄다는 마인드로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던 중 2명 중에 1명이 저한테 가재니까 너도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고 자료조사를 저한테 시켰어요. 근데 너무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미뤘어요. 계속 미루니까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봐요. 저한테 빨리 자료조사를 해달라고 막 독촉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꼴보기가 싫은 거예요. 왜? 너네끼리 하면 잘하는데 왜 날 시키는데? 야, 너네끼리 해! 열이 받았어요. 제가 족밥처럼 보였는지 화를 냈는데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화를 냈다고 합니다.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또 무시를 당했어요. 그리고 하교를 했습니다. 집에서 법 씹어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맞는데 무시당한 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 맞지만 무시당한 건 참을 수 없는 꿀벌. 그래서 그 친구에게 카톡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아니 어쩌라고, 아니 뭐라도 말 좀 해보라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자고 말해. 아 너랑 말하기 싫다고, 싸우기 싫어, 됐냐? 야, 그리고 내가 이번에 과연 발표 빠지면 빼도 좋아. 과연 빠진 거는 반성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가연 빠진 거 진짜 반성하고 있거든? 근데 오늘 있잖아, 내가 가연 시간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한번 재규한테 물어봐. 아니 그래서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뭔데? 반성 엄청 하고 있는데 작작 좀 혼내. 씨발 반성하고 있는데 계속 혼내면 반성하고 있는 사람 무슨 마음인데? 나랑 맞짱 끄고 싶으면 말해, 상대해줄게. 갑자기 말이 없어졌냐? 개새끼야, 씨발 쫄았냐? 쫄았냐고. 내가 평소에 엄청 착해 보여서 그렇지 나 화내면 진짜 칼 들어? 너 안 착해 보여. 칼을 왜 들어? 왜 나한테 화를 내? 너가 잘못한 거잖아. 그래, 내가 잘못한 거 맞지? 라고 꿀벌이가 마구 화가 나서 참지 못하고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 병신이에요. 심지어 그러고 나서 저 카톡 내용을 그대로 캡처해서 단톡에 뿌려놓습니다. 그래서 저 짤이 남의 입장에서 저 꿀벌이가 흰색 박스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 뒤로 학교만 등교하면 저를 보는 애마다 커터칼을 주면서 야 꿀벌아, 나도 찌를 거야? 왜? 화가 덜 나서 못 찌르는 거야? 이런 식으로 조리돌림을 당하면서 고등학교 생활을 지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내가 이게 너무 좀 뭔가 왕따당한 거는 아무튼 그래서 좀 뭔가 웃기가 좀 그래가지고 내가 웃기가 좀 그래서 내가 아마 안 하려고 했는데 약간 아니 이게 만화로 만드니까 존나 웃긴 거예요. 내가 여기 주인공을 생각해봐. 뭔가 좀 그청 같지 않아? 뭔가 나로 하면 되게 웃고 넘어갈 만한 그런 흑역사인 거야. 희마리님 무시하지 말라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지. 그래가지고 졸라 웃겨.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꿀벌쿤. 근데 지금은 본인이 잘못한 걸 또 알고 있고 반성도 했고, 반성한 상대를 향해서 계속 혼내면 반성하고 있는 사람은 마음이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 혼내지 말고 우리 꿀벌을 사랑의 마음으로 보듬어주기로 해요. 주작이라고 해주세요, 니아님. 주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증거 자료도 있기 때문에 혹시나 증거 자료가 주작이라고 판명이 난다면 저희 꿀평을 올리는 일이니까 꿀벌분들 한번 디스패치 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흑역사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니아님. 저는 유튜브 유입이에요.
치킨 쌀먹 이벤트가 있길래 흑역사 사연을 보내봐요. 바야흐로 2018년 2월의 겨울, 막 성인이 됐을 때예요. 전 친구들과 함께 일본의 겨울을 느끼기 위해 홋카이도로 떠났어요. 물론 여행은 재밌게 보냈지만 여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핸드폰이 방전돼서 길도 잃고 돈 아끼자고 못하는 일본어로 길을 물어가며 하루에 3만 보를 걷는 다사다난한 여행을 보냈어요. 여기서 흑역사는 여행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고 난 다음에 시작됩니다. 기념품을 왕창 사들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얼른 집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공항 버스를 얼른 예매하겠다는 생각으로 정신없이 캐리어를 챙기고 버스를 예매하는 곳으로 갔죠. 근데 공항에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버스 예매줄엔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평창올림픽의 인기가 새삼 대단하다는 걸 느꼈지 와요. 겨우 버스를 예매하고 출발까지 시간이 남았겠다 싶어서 저녁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래서 캐리어를 끌고 식당에 가려는데 아뿔싸! 캐리어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의 캐리어는 온전히 손에 끌려가고 있었는데 제 캐리어만 보이지 않는 게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마침 일본에서 귀국 전에 공항 도둑을 조심하라 그런 글을 봐가지고 빼박 도둑 맞았겠다 생각했답니다. 입에서는 야발 소리를 내고 있을 때 친구가 분실물센터에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실보관소에 뛰어갔답니다. 하지만 저의 뛴 노력을 배신하듯 거기에도 제 예쁘장한 파란 캐리어는 없었습니다. 기념품으로 속이 꽉 찬 제철 맞은 내 캐리어. 나라라도 잃은 것 마냥 힘없이 돌아가려는 제가 불쌍해서였을까요? 분실물센터 직원분께서 CCTV를 보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CCTV를 봤습니다. 캐리어를 못 찾을지언정 범인의 얼굴을 기억해 평생 저주하겠노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대테러 상황실 오시는 길이었나? 그렇게 쓰여진 조그마한 약도를 받았답니다. 얼른 범인의 얼굴을 보겠다는 마음에 또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인천공항이 되게 넓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어요. 달리고 달려 한쪽 구석에 많은 사람이 어느 순간 없어진 걸 깨달았을 때 대테러 상황실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앞에는 마동석만한 세큐리티 조끼를 입은 직원이 계셨는데 바짝 졸은 상태로 다가가니까 웃는 얼굴로 저를 맞이해주셔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래서 CCTV를 볼 수 있는 방으로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그 방을 들어갔더니 모니터가 수십 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또 그 안에 착한 옆집 아저씨 같이 편하게 대해주시는 직원분이 계셔서 캐리어를 도둑맞았어도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세세히 말해주니까 딸깍 몇 번의 모니터 속에 띨빵한 제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캐리어를 끌고 가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는데 저 병신이 길에 캐리어를 그냥 두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가 힘들다고 버리고 간 거였는데 직원분들께 죄송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캐리어가 있는 곳을 CCTV로 보여주셨는데 근처에 2m에 노란색 줄이 쳐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직원분이 허허 웃으면서 얼른 가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올림픽 기간이라 폭탄물로 의심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은 폭탄물 처리반이 오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전 또 전속력으로 제 캐리어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친구들한테 전화해 자초지종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머나 이미 부재중이 몇십 통인 거 있죠? 친구들은 이미 알았단 거예요. 왜 부재중이 몇십 통 쌓일 동안 몰랐냐고요? 못쏠 찐타는 연락 올 때 알람에 설레기 싫어 무음으로 해놓고 다닌답니다. 아무튼 친구한테 전화하니까 쪼개면서 빨리 오라고 하더라고요. 말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로 뛰어 도착했더니 제 캐리어 주인은 구경꾼들로 바글바글하고 친구들은 아직도 쪼개고 세큐리티 조끼를 입은 직원 두 분이 엉근진 표정으로 절 째려보고 계셨답니다. 허리춤에 권총도 있었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숨도 차고 너무 긴장해서 말도 제대로 안 나오고 식은땀인지 뛰어서 땀은 비오듯 흐르고 직원분께서 캐리어 주인이 맞냐 여권을 보여달라 이렇게 캐리어를 두고 가면 어떡하냐 등등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너무 긴장한 상태라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그렇게 모든 질문에 대답을 마치고 노란 줄 안으로 직원분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직원분이 제 등 뒤를 손으로 밀면서 이것보다 느리게도 빨리도 가지 말라고 하셨답니다. 캐리어 앞에서 도착하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캐리어를 열어보라고 해서 전 순순히 따랐답니다. 기념품들이 가득한 캐리어를 열었는데 곤약 젤리, 온갖 과자들, 동전 파스, 심지어 입었던 팬티까지 다 바닥에 꺼내놓고 검은 봉지만이 나왔을 때 차마 이것까지 봉지 안에서 꺼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사회적 이미지 때문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직원분께서 검은 봉지 안을 직접 확인하시고 이제 모든 짐을 다시 캐리어 안에 넣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캐리어를 정리하면서 구경꾼들은 점점 사라지고 친구들도 더 이상 쪼개고 있지 않았지만 저는 흥분이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차고차고 넣어도 겨우 들어갔던 캐리어여서 정리하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근데 직원분들이 그걸 다 기다려주셨어요.
캐리어를 다 정리한 후 직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넘어가지. 사실 엄청 큰일이었고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제가 용의자가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답니다. 지금에서야 그때 재밌었지 하고 넘기는데 그때는 너무 무섭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이런 기분을 다시 느끼고 싶지 않습니다. 니아님도 띨빵한 저처럼 캐리어 아무데나 버리고 가지 마시고 꼭 단디 챙기세요. 그리고 추가 자료도 주셨어요. 근데 진짜 실화였어요. 이 파란 귀여운 앙증맞은 캐리어와 이 2m의 이 노란 줄이 진짜 겪은 일이었어. 그러니까 아까 복선이 있었어. 아까 가는 길에 사람이 텅텅 비어있다고 했잖아. 이게 사람들이 여기 다 몰려가지고 복선이었던 거임. 진짜 실화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야오 미리 사연을 보내봅니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어울리며 놀다가 친구들이 유행하는 게임을 따라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행이었던 건 메이플 딱지와 유이왕이었는데요. 그 당시 그래도 저는 유이왕에 빠지게 됩니다. 저희 동네 초등학교 룰은 그 사람이 이기면 좋은 카드를 한 장 받는 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지지 않기 위해 학교 앞 문방구에서 일반 카드팩 대신 스트럭처 팩을 샀습니다. 스트럭처 팩이 뭐냐 하면은 하스톤으로 치면 추천 덱을 돈 주고 파는 거였더랬죠. 그렇게 스트럭처 팩을 사 카이바 편으로 3번 사고 팩을 까서 제 덱을 강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저는 3학년 중 가장 강력한 듀얼리스트로 거듭났고 제 덱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렇게 제 3학년 중에는 저와 듀얼을 해주는 친구가 점점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점점 유이왕의 흥미를 잃어가고 있었는데요. 놀이터에서 듀얼을 하는 초등학생을 발견해서 그 무리 중 한 명에게 듀얼을 신청했습니다. 그 듀얼은 당연하게도 수많은 듀얼을 통해 레어 카드를 마구 가져온 제 덱에는 상대가 되지 않았고 그 아이의 카드를 가져가려고 살펴보던 중 가장 좋은 카드인 푸른 눈의 백룡이 보였습니다. 제 덱에는 당시에 푸른 눈의 백룡 3장이 있었더랬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유이왕 애니에서 저는 카이바를 가장 좋아했고 그 카이바가 애니 1화에서 유희 할아버지를 이어서 푸른 눈의 백룡 카드를 찢은 게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아이 앞에서 푸른 눈의 백룡을 가져간 뒤 찢어버렸습니다. 그 아이는 그걸 보자마자 울면서 뛰쳐나갔고 저는 패배자 듀얼리스트가 도망가는 걸 바라만 보았더랬죠. 다음날 그 아이 형으로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에게 듀얼을 해서 해결하면 되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이겨서 나이 푸른 백룡을 가져가라 라고 말했고 그 형은 알았다며 다음날 100을 가져와서 저와 듀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형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 후로도 저의 푸른 눈의 백룡을 찾기 위해 듀얼을 계속했지만 무참히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3장 있던 푸른 눈을 모두 뺏기고 저는 듀얼에 흥미가 떨어져 접을까 생각을 했었죠. 그 형에게 복수할 방법만 생각했는데 그건 바로 동생의 덱을 부수는 거였습니다. 복수심에 불타올라 쉬는 시간에 그 형 동생의 반을 확인했고 창문으로 그 동생의 자리를 확인했습니다. 책상 밑엔 동생의 덱이 있었고 저는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후다닥 그 동생의 반으로 찾아가 덱을 훔쳤습니다. 그리고는 덱을 모두 창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형이 찾아와 내 동생 덱 어쨌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뭔 소리임? 하고 발뺌했습니다. 그 당시 교실에 CCTV는 없었고 제가 범인이라는 증거는 하나도 없었기에 그 형은 돌아갈 수밖에 없었더랬죠. 그 이후로 그 아이는 놀이터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저도 점점 시간이 지나 유이왕에 흥미가 식고 집에서 닌텐도를 하는 집돌이가 되었습니다. 리아님은 초등학교 때 못된 짓을 한 적 있나요?잉? 있으면 알려줘잉. 그 과거를 반성하니까 흑역사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래가지고 꿀벌의 나쁜 썰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철없던 시절 약 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나도 무료한 생활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버튜버나 스트리머들을 시청하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심심한 찰나에 분탕이나 쳐볼까 싶었습니다. 바로 치지직 버튜버들의 방에 들어가서 분탕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명의로 부계 5개 정도를 만들어 놓기에 돌아가면서 어나니머스 음모론, 개똥 같은 장문을 채팅창에 삐나처럼 살포하거나 버튜버들의 반응을 즐겼습니다. 물론 니니아님 방에서도 벤입니다. 너 누군데 도대체?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탕을 치다가 그만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저는 버타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미 제 계정들은 전부 밴을 당해버렸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그냥 라디오처럼 방송을 틀거나 보는 것뿐이었죠. 저는 지금도 밴당한 상태로 니니아님과 친한 주변인들의 방송을 즐겨보곤 합니다. 이런 저의 흑역사, 니아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충 자료에 든 사진은 제가 삐라 살포 전 미리 만들어서 준비한 문장들입니다. 이거 봐. 자기가 만든 거래. 아니 미친 거 아님? 국어 자료 이지랄 해놓은 게 존나 웃겨. 국어 자료 1 이지랄 해놓은 게. 그리고 밴 당했대요. 야 요청해. 풀어줄게. 특선해줄게. 요청해라. 아니 이제 뭐 안 한다고 하니까 또 올라오면 또 밴하면 돼. 괜찮아. 요청해라잉. 나도 어릴 때 흑역사 있는데 우리 동네에 애기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때 한창 그 포켓몬이나 디지몬 이런 거를 볼 때였는데 같은 동네에 이제 동현이랑 상민이가 살았어. 걔네가 나보다 어린 애기들이었거든? 그래서 이제 오빠가 나를 말로 썼고 나도 근데 말이 필요한 거야. 그래가지고 내리갈굼으로 야 동현아 너가 내 말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촌동생이 상민아 너가 내 말이다 이렇게 해서 99년생 사촌동생. 근데 지금 내가 소고기 먹으러 가는 집이 동현이 아빠 집이야. 지금 다 큰 동현이를 마주할 용기가 없어요. 동현이는 다 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너무 어릴 때라 기억이 제대로 안 나는데 말이 와서 되게 부려먹었다는 것만 기억나. 진짜 그 포켓몬처럼 됐던 거 기억나. 동현 모습에 간식도 주고 그랬어. 근데 진짜로 당근 말고 그 막 과자 같은 거 막 줬어. 과자 같은 거. 그래서 아무튼 난 앞으로도 동현이 얼굴 볼 자신이 없어. 말이다 따그닥 따그닥 이러면서 막 나 아직도 난 잊을 수가 없어. 다시 만난 동현이와의 만남은 최악이었다.